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코바디스 노스 코리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김정은이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면 회복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 상황에 김정은 대역을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밝혔습니다. 지금 쓰러진 것이 진짜 김정은인지 아니면 진짜 김정은은 예전에 회복 불능이 되었고 이번엔 대역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사람이 쓰러진 건지 불투명합니다. 아무튼 진실이 어떠하건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확실한 건 북한에서 이 시점에서 김정은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려는 노력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 김정은이 살아있는 거라면 마치 죽은 것 같이 위장하는 술책을 쓰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술책이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은 것 같은 정황을 밖으로 내비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진짜인지 핵심 대역인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심장 수술을 받았으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 더 길어지고 북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서 굳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지금 김정은을 스텐트 시술로 회생시킬 수준이면 가히 세계적인 신이라고 불릴 수준이라고 하겠어요. 이미 스텐트 시술을 2번 받았는데 그럼 3번째까지 성공시키면 거의 만화책에 나오는 절대 명의 캐릭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북한의 후계 구도인데 이 부분이 지금으로선 상당히 모호한 안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죠. 다수설은 심장 시술을 받았다는 설이고 소수설은 뇌혈관 관련 시술을 받았다는 설과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수설조차 지금 김정은이 회복 중인지 회복 불능 수준인지 가늠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심장 관련 시술을 했으면 회복 불능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혈관 수술을 했다는 설은 잘못된 정보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 김정은이 다발성 뇌경색의 기미가 보인다고 했는데 다발성 뇌경색은 수술이 별 실익이 없고요. 졸도할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혈관이 이미 여러 군데가 막혀서 사망하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런 다양한 설들이 나오는 건 과거 진짜 김정은에게 일어났던 일들 가지고 이야기 만들다 보니까 혼선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해도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일단은 다수설에 입각해 김정은이 심장 관련 시술 후 회복 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소수설에 근거한 이야기까지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고 시간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작년 한국 종북단체에서 김여정 통일 대통령론이 모락모락 나왔죠. 이번에는 김여정이 권좌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국회 조사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국 내 주사파들은 이미 작년에 김정은이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 대안으로 김여정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른 해석이 나오기 힘들어요. 주사파들 역시 유일 지도 체제에 이의를 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여정 후계자론, 김여정 통일 대통령론은 유일 지도 체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에요. 이 점으로 미뤄보아 김여정을 후계자로 만드는 작업은 이미 판례지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온 일이라고 한 점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작업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드는 과정보다 훨씬 은밀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자칫하면 최고 존엄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풍문이 내외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더해 여자인 김여정이 승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 체제의 안정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북한의 남존여비 사상 수준은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탈북자들이 다수가 인정할 정도예요. 김정은의 후계 작업은 약 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약 2개월간만 물밑 작업이 있었고요. 2009년 1월엔 김정은을 후계자로 한다는 교시를 당에 하달했습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권력을 승계하기 전에 약 23개월간은 공식적 후계자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김여정은 공식적 후계자 지위를 단 하루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물밑 작업은 그동안 계속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있었다 하더라도 판례지 10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은 23개월이잖아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자, 북한의 남존 여비적인 집단적 인식에 더해 이런 불리함이 김여정의 권력 승계에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평일 이야기가 나오죠. 북한 전문가들은 그런데 대체로 김평일의 권력 승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평일이 권력을 승계하면 그 신세가 마치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같이 될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40년 동안 동유럽에서 외교 공관, 무관과 대사로서만 지낸 사람이라서 북한 내 인맥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게다가 귀국 후엔 거의 연금 상태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인맥이 생겨날 리도 없습니다. 참 모호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한 악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과거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역량을 과시하려다가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 화폐개혁 수준의 일인데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참 가볍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잘 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북한 공채 준비 완료. 각 기관에 20일부터 매입 지시 하달. 자, 북한 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채 발행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1일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등 최고위급 간부가 참석한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공채 발행을 비준했고 이에 발행을 담당하는 내각위원회는 서둘러 인쇄를 마쳤다. 또한 이후 15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을 기점으로 조선중앙은행까지 호송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발행된 공채의 40%는 개인에게 외화로 판매할 계획이다. 자, 한마디로 달러 내놔라 이겁니다. 돈주들 그런 사람들한테 달러 내놔라. 이건 채권이 사실 나중에 갚으려는 채권이 아니죠. 그냥 돈 뜯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산단위 기업소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공채 매입자가 된 것이고 돈주들도 공채를 사지 않을 경우 사업에 피해를 받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불만이 있어도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여파는 사실 화폐개혁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화폐개혁 당시는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이 건재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의 생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채권 발행은 실질적으로 재산 강탈이에요. 한마디로 달러 내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달러 내놔라 이겁니다. 지금 북한은 역병의 영향으로 물류 유통이 그전보다 훨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엔 경제 제재 역병에다가 지도자가 죽었다는 소문도 단속 안 할 정도인 상황에서 이런 채권 발행하면 소위 말해서 큰손들이 자기들이 보유한 자산을 감추려고 열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 돈 없습니다. 나 가지고 있는 물건 없습니다. 나 재산 없습니다. 즉 거기에 평양 등의 일반 소비자들은 불안 심리로 물건 사재기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군대예요. 김정일 집권기에는 선군 정치를 표방하면서 군이 여러 수익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축적하게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집권 후에 그걸 당이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절도하고 민간인들 대상으로 갈취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군인들은 절도와 갈취로도 식량을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권력 공백 상태에서 일어나면 그 여파는 김정일 시대에 일어났던 화폐 개혁의 여파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20일부터 풀었으니까 열흘 전부터 풀었겠죠. 근데 강제로 파는 것은 이제는 김정은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되다가 중단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자산을 감출 수밖에 없죠. 이런 조치가 일어나면. 화폐 개혁은 대실패로 막을 내리며 노동당 재정경제부장 박남기를 미제 간첩이라는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화국의 경제를 교란시켰다 명목으로 처형함으로써 봉합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양을 찾은 거죠. 문제는 이 채권 발행에 부작용을 수습할 컨트롤 타워도 없고 이 상황에서 박남기 같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파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개혁은 방탄 옷을 입고 권총탄을 몸으로 받는 것과 같았지만 이번 채권 발행은 맨몸으로 화살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더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다시 김여정으로 돌아와서 말하면 지금 북한의 상황은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나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여정은 지금까지 오빠의 후광에 힘입어 나름 리더십을 보여왔지만 오빠의 후광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에서 같은 역량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주어진 여건을 김정일을 갖다 이제 100으로 봤을 때 김정은은 70 정도였고 김여정은 40 정도가 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0만도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즉 김여정은 김정은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면 현 상황을 타개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볼 수 있어요. 김여정이 나름 리더십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김여정의 역량이 김정은의 2배 정도 되나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고 권좌를 설사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 자리를 얼마나 오래 보존할 수 있을진 대단히 미지수라 보겠습니다. 거기에 김여정은 이제 필로폰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조차 나름 파다한데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